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댄싱 카니발 이전 예술감독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싱 카니발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지만 이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언택트 시대 되다 보니까 많은 축제들이 취소되고 있어요. 네. 그래도 댄싱 카니발은 진행하니까 굉장히 반가운데요. 네. 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우여곡절이 참 많네요. 그렇죠? 네. 제가 그 현장에 30년 일을 했는데 네.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는 것 같아요. 뭐 저뿐만이 아니겠죠. 뭐 국민들 모두가 그렇고 또 피로해져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험난하고 힘든 시간들을 사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아마 그 댄싱 카니발 자체 하나만 보더라도 플랜은 한뭐 20가지 정도 네. 만들어 놓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또 이게 만들어 놓다 보면 네. 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새롭게 또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뭘 만들었지? 이런 그 혼란한 네.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래도 어쨌든 댄싱 카니발이 진행은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요번에는 뭐 시민들 참여가 약간 축소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몇 팀이나 어떻게 신청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지. 그 저희가 이제 그 아무래도 공모할 때도 이제 이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에 또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댄싱 카니발은 그 해외 팀이 압도적으로 많은 참가를 자부담으로 진행을 했었고 또 군부대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서 정말 그 댄싱 카니발의 한 축들을 만들어 주셨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댄싱 카니발이 성장하는 폭의 기폭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전면 나올 수가 없는 부분들이 일단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 새로운 인프라들을 이럴 때 구축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역대 참가자들 중에 그 수상을 했다거나 대상을 했던 참가자들이 주저없이 연습을 했고 또 그런 과정 안에서 서로 이제 의견을 굉장히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댄싱 카니발은 한 52, 3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프리댄싱 페스타를 또 진행을 하는데 프리댄싱 페스타가 한 40개 팀. 많네요, 그래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댄싱 카니발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확연히 잘 잡혔구나. 왜냐면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그 난감했었어요. 특히 댄싱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 언택트 시대에 접어들었을 때 가장 취약한 게 이제 공동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동체는 우리가 해체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쪽의 루트를 통해서 공동체가 재현될 것이냐의 부분에 있어서. 근데 저희가 30명, 50명이라는 키워드가 사실은 집단성인데 이 언택트 시대는 집단성에 대한 위험도가 굉장히 많죠.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이제 큰 어려움이었는데 다행히 기술적으로 연습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영상으로 처리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연습을 통해서 작품의 질을 높이는 또 새로운 방법들도 연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들의 연습을 통해서 참가를 많이 하셨고 아마 또 올해도 또 조금 나아진 그런 컨텐츠들을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진행 방식도 조금 달라지나요? 영상 활용을 한다거나 뭔가. 네, 그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를 다시 이제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영상을 대처해서 뭐 유튜브 생방송을 하든가 네이버 생방송을 하더라도 어쨌든 오프라인에서 진행되어지는 환경을 촬영해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네, 관객이 없다 하더라도. 근데 저희는 이제 관객의 시뮬레이션을 최소화시켜서 진행을 하는데 그 방식 안에서 이제 온라인을 확대해서 이게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가치 창출을 매길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화가 좀 있기는 있겠네요. 네, 네. 예. 시민들이 모두 길에 나와서 환호하면서 봤던 퍼레이드가 네, 네, 굉장히 네, 네. 인상적이었던 댄싱 카니발이었는데 올해는 그건 기대하기 좀 어렵겠죠? 아니 저는 거꾸로 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물론 우리가 이제 가치 창출의 부분을 어떻게 매길 것이냐. 사실은 축제가 단순히 1년 중에 6일을 하는 축제가 아니고 어떻게 기억되어져서 그 지역의 이미지를 바꿀 것이냐도 사실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이 가지고 있는 이게 매체의 영향이 상당히 많은 것이잖아요. 요즘은 뭐 너무 다양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 하면 오히려 집에서 아니면 핸드폰으로 오히려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또 맞는 새로운 방식이 네, 네. 되어질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요새 뭐 취소해라 마라 네, 뭐 네, 의견이 네. 분분합니다. 어떤 입장이신지. 사실은 준비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식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이잖아요. 네, 우리가 보면 많은 안을 내서 프로야구도 진행을 하고 축구도 진행하고 다양한 방식에서 건강한 사회를 표출하는 것들이 있죠. 건강한 사회라는 것은 그 각각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상황에 대처하고 또 그 상황을 이겨내가면서 플랜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또 새로운 가치축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가 위험하니까 하지 마. 뭐 하면 안 돼. 이거는 너무 불편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그 예술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어떻게 보면 거울 같은 것이죠. 네. 우리가 예술이 어떤 가치를 갖고 시민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때 국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위로하고 희망을 갖게 되고 그런 방식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취소해야 된다.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어쩌면 사회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그쵸. 거고 특히 이제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네. 뭐 자료 이렇게 서치되는 걸 보면 근 60% 70%가 올해 매출이 0원인 네. 데도 있고요. 네.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닫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나름의 방식 안에서 우리가 좋은 시스템과 좋은 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근데 막 이런 안전한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취소를 한다라는 것은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많은 축제들이 취소되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새로운 방안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 중요하지 않냐라는 의견 주셨는데 그래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문화 축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의견을 부탁드릴게요. 네. 참 어렵습니다. 아마 누구도 예단하기 어렵겠죠. 제가 태어나기 이전의 모습에 어느 한 부분은 있었겠지만 아마 그 시대도 어떤 해안을 지식을 잘 내서 이겨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지금의 우리가 국면에 있는 이 부분은 참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방식을 만들어낼 것이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는 어쩌면 이전보다 재밌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희망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역문화 축제에 단순하게 물려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 쪽에서는 문화 전반부에 대해서 사실은 새로운 시스템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또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환경을 놓고 새로운 롤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많은 이제 예술단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을 하거나 녹화 방송을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언제까지 국가적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온라인상의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그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아니면 영화처럼 넷플릭스처럼 들어갔을 때 유료화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제작 시스템이나 환경도 바뀌어질 것이고, 또 지역의 문화 자체도 어떤 방법으로든 변형을 통해서 이제는 언택트 시대에 맞는 프로젝트들을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환경들을 조성해 나가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문화예술 쪽은 그 환경이 뒷받침되는 부분 안에서 특히 자금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순하게 온라인에서 우리가 하는 것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는 부분은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고, 전문 영역의 공연이나 이 축제 같은 경우는 그 컨텐츠의 질을 담보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상이나 다양한 방식에서 보여줬을 때 이게 정말 질적 퀄리티를 유지를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 안에서 좋은 환경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고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그것이 좀 잘 이루어진다 하면 또 새로운 생산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린 전부 올해 겪는 것 같습니다. 지역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인데요. 오늘 댄싱 카니발 이재현 예술감독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언제 시작이죠? 댄싱 카니발은 이제 애초에는 9월 8일부터 13일, 그래서 총 6일간 예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단축해서 9월 10일부터 13일, 그래서 4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완전 오픈형 객석에서 저희가 지정자석제를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고 누가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약 시스템은 두고요. 예약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무료 관람석을 하되 관람객들이 예약을 반드시 하셔야 들어오실 수 있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지역 상품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워킹스루 방식의 지역 특산품들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고, 또 프린지, 지역의 전문 예술단체나 전국의 유능한 전문 예술단체들을 불러서 저희가 프린지 공연을 진행하는데, 그 프린지 공연도 관객 제한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효과적인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모뎀이 돼서 원주가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또 이번 축제의 화두고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예약 미리미리 안 하면 자리 차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차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